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속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론으로 민심을 짚어보는 여론 전망대에서 전국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사면 필요성을 거론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문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2.7%포인트 하락한 34.6%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3.4%포인트 증가한 60.5%를 기록했습니다. 중도층과 이제 무당층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2.7%포인트의 긍정평가 하락에는 중도층이 2.0%포인트 빠진 것으로 나타나서 대부분 중도층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도 3.4%포인트 증가 부분에는 2%포인트가 다 중도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파로 중도층이 일부 이탈했고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지율 또 강세를 나타냈는데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또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또 동정론에 의거해서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갔거든요. 뭐 그런 차원이 대통령 지지율에 좀 반영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정확히 전 원내대표로 용어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30%대 지지율인데 지금 이게 5주째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좀 강세를 나타냈다가 메르스 전국 때문에 좀 빠졌었다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좀 올랐었는데요. 다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하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중도층 무당파층이 이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주째 30%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광복 70주년 국민 대통합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런 지지율 회복과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당청 간에 충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뺄셈에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무튼 작년 초에 한번 사면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업인이나 또 정치인들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인데 지지율이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알아봤고요. 이번엔 대선 주자 지지도 좀 추이도 살펴볼까요? 네,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2주째 지금 1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조금 더 지지율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8%를 기록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8.4%로 2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모처럼 상승을 해서 17.4%로 3위, 안철수, 김문수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여권 차기에는 저희가 이제 포함이 돼서 지난주에 비정례로 실시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야 차기에는 지난주까지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포함시켜서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야 차기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포함한 여권 내 대선 지지도 조사 최근에 발표가 돼서 흥미를 끌었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조금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가 최근에는 한번 포함시켜서 발표한 여권 내에서만 발표한 내용이 있죠. 한번 저희가 이제 여권 내 또 야권 내 따로 이제 조사를 해서 월 단위로 그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상위권을 저희가 또 추려서 여야 차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매주 발표하는 조사인데요. 일단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었다가 이번 주부터 포함돼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유로존 정상회의가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죠? 네, 오늘 유로존 정상회의,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는 나라 19개 나라 정상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그리스의
구제안 그리고 추가 지원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통을 겪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를 보면은 결과가 곧 발표될 거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도널드 루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타협안을 갖고 지금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고 BBC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당초 최대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었었는데요. 타협안을 마련했고 지금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곧 결과가 이제 발표될 것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치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지율 관심을 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1위로 19.2%, 1위로 나온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네. 부분을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직접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여야 차기든 아니면 여권이든 야권이든 전체 응답자들한테 질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여당 후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야권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김무성 대표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19.2%로 18.8%를 얻은 김무성 대표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1위로 나타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야권 지지층이 지금 몰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역선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뭐 야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서는 게 바로 보수층에서 또 김부겸 전 의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난달 말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숫자에 담긴 의미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 추이 어떤 의미로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유 전 원내대표가 깜짝 1위를 했는데요.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지율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유 전 원내대표를 선택한 비율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1%로 나타났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유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수 성향이 강한 새누리당 지지층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깜짝 1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어떤 갈등, 조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응답자층이 이 유 전 원내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전국적인 주목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이 인심을 잃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반짝 인기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이 유 전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이러한 여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작동하겠지만 다른 이슈로 전환되면 예. 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전 원내대표가 얻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주목 효과를 누린 점하고 네. 이 40대 화이트 칼라 수도권 유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의 지지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데 기여될 부분으로 분석됩니다. 네. 뭐 반짝 그 지지도 상승이 이어질지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당층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있고 새누리당 지지층이 있고 이 세 부류로 봤을 때 이 세 부류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무당층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뭐 무당층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높은데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와는 차별되는 그런 지지율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 전 원내대표가 무당층에서 지지율을 많이 보이는 것은 기존 후보들 중에서 아직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한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의 경우에는 예. 이번 유 전 원내대표 거치 전국 관련해서 이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일시적으로 또 이것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이 유 전 원내대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라는 것은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응답자들에서 이러한 어떤 사태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는 형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새누리당 지지층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요.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김무성 당대표가 10명 중에 4명 가까운 지지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의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 얼마만큼이나 지속될지 다시 이 유권자들 또 응답자들의 관심이 야권 후보로 넘어가게 되면은 유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응답자 성향별로, 정치적 네. 성향별로도 저렇게 지지율 차이가 큰데요.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대척점에 섰기 때문에 광주 전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27.7%였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26.3%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서면서 내년 공천도 좀 불확실하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에서도 높은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26.3%였고요. 대전, 충청, 세종에서도 23.9%를 차지했기 때문에 뭐 이른바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저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는 건 차세대 TK 주자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이번 그 거부권 행사나 아니면은 사퇴 여부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TK 지역에서 의견들이 반분됐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미래 권력으로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고르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또 한 명의 이제 주목받는 여권 주자가 이제 김무성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 1년 이제 기자 간담회를 이제 조금 전에 오전에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되려 한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 뭐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시청자를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제, 완전 국민 경선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당의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유권자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제왕적 대표 또는 어떤 공천권과 관련된 끊임없는 내용의 결과가 바로 선거 때 공천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이러한 갈등을 겪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러한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도 그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이 다수당이 되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총선에서 그러한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물론 선택도 중요하지만 당선되는 후보를 정당에서는 공천할 수밖에 없는 과제, 그리고 각 계파 간의 이해관계를 얼마만큼 조정할 수 있느냐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 1년이 흘렀습니다. 이 선거 영향력은 가지게 됐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로 보여집니다. 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대, 이념, 지역에 대한 결집 능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선거 결정력, 선거 영향력, 그다음에는 현직 대통령하고의 관계이거든요. 다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일정 부분의 성공 요인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이번에 유 전 원내대표의 관계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가장 큰 변수로 보여집니다. 자, 이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은 끊겼습니다. 남아있는 승부수가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거든요. 이것의 성공 여부가 김무성 대표의 내년 이 운명을 가름질 승부처로 보여집니다. 예. 완전 국민 경선제가 되면 지금과는 어떻게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은 당심과 일반 여론이 50대 50으로 대체로 이게 섞여서 후보를 결정하는 이제 되는데요. 보통 이제 체육관 같은 데서 전체 지지층, 야당이면 야당, 여당이면 여당 지지층들이 모여서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 여론조사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방점이 있는 게 같은 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얘기가 아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 여론조사에도 나타났지만 같은 날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이 각각 예비 경선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심이나 아니면 국민 의견이 전체적으로 다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제 야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혁신위에서 공천 문제 갖고 지금 계속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지 아니면 이걸 또 절충해서 어떤 사선책이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청 관계도 앞으로 이제 큰 과제로 남게 됐는데요.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정당별 지지도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어떻게 추이가 나타났습니까?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 39.7%를 기록했고요. 네. 또 새정치연합 지지율도 0.4%포인트 오른 28.9%를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 봉합되는 과정으로 돌아섰고, 김무성 대표가 아무튼 무난하게 이 갈등을 잘 수습하는 과정이 유권자들한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지만 아무튼 지금 혁신위에 여러 혁신안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주초에 많이 상승했던 것들을 좀 까먹은 측면이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또 당원들이 많이 탈당을 했고 3차 혁신안에 대해서도 계속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신당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과도 큰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목받지 못하는 혁신입니다. 혁신위의 이런 혁신안들이 지지층들을 공감시키고 감동시켰을 때 지지율에 반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혁신안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호남, 바로 광주 전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 심장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전체 전국적인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무엇보다도 호남에서의 지지율 이탈이 바로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광주 전라의 민심, 말 그대로 호남 정치에 대한 복원, 이것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탈당, 신당, 분당에 대한 어떤 가능성 또는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정당 지지율 추이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업앤다운 인물을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이 선정한 업 인물이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네요. 네. 업 인물로 꼽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까 이제 지지율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5%에 불과한 지지율을 이제 가졌던 분인데 지금 19.2%로 여권 내 1위를 차지했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위기 요인이 이제 닥친 것도 있는데 이제 기회 요인으로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치 인생사에서는 이제 뭐 다소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득이 많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앞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과 천당을 오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태의 변의 내용보다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인가 그런 화두를 던졌다는 의미 정도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갔던 인물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면은 이번 주에 좀 하락한 인물은 누구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이번 주 하락한 인물 누구로 보시는지요? 예. 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데요. 동떨어진 당대표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심, 이 새누리당 지지층의 민심은 말 그대로 위기엔 위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이 분열,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가 감지되는 곳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인데 이곳에서의 민심을 좀 진정시키고 탈당, 그다음에 신당, 분당에 대한 이러한 어떤 기대를 갖다가 종식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강원도에서 이루어진 최고위원회, 물론 이 나중에는 간담회로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러한 당의 어떤 통합된 모습, 최고위원들이 참여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 당대표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상승했던 지지율을 지금은 하락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다운 인물로 문재인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는 좀 오름세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모처럼 이제 오름세를 보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 초중반까지는 상승을 했고요. 근데 중반 들어서 이제 당원들이 탈당하고 여전히 신당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놓는 여러 혁신안들이 당내에서 뭐 최고위원제라든지 아니면 사무총장직 폐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표 혹은 뭐 김상곤 위원장 정도가 지난주에는 좀 어려움을 겪은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권 뭐 여러 가지 현안 그리고 여론의 향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두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천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